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장애인대교구 35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용인제일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길 바라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방향을 잡아줄 신간이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세계선교 전진기지로 활용할 제주 선교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케냐에서 발생한 사이비 종교 집단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중 21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해에만 연 예산의 30% 이상을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장애인대교구 35주년을 맞아 성도들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장애인 택시 여러 대가 교회 앞에 멈춰섰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교회로 향합니다. 올해 장애인대교구 창립 35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 설교를 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장애인대교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매주일 주님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저조했던 1988년 일반 교구와 청년국에 흩어져 있던 300여 명의 장애인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린 것이 장애인 교구 창립의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대교구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교구버스 16대를 운영해 2천여 명의 장애인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성도를 돕기 위해 매년 김장 담기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16년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 복지를 제공하는 장애인 사역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예배 이후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쌀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덧 35주년 장애인대교가 만들어진 지 35주년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애인 성도들이 더 앞으로도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온전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속에도 한결같이 사랑으로 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는 몸이 불편해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아직도 많다며 지역마다 그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용인제일교회가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용인제일교회는 지역 친화적인 건축과 다양한 섬김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임병선 담임 목사는 새로운 50년을 향해 지역사회의 문화와 영성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제일교회가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용인제일교회는 그동안 용인시 복음화 대성회에 참여하거나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지역과 세계를 품는 사역을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글로리 센터는 지역사회의 교육과 영성을 책임지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난 2019년 세워졌습니다. PC방과 풋살장, 놀이시설 등 일반 교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시설을 갖춰 평일에도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교회 반경 4km 불우이웃을 돕는 심리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로 다가가는 교회의 모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임병선 담임 목사는 50년간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50년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명 50년을 마음에 품고 우리 지역사회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한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 목사는 또 교회의 사랑을 지역으로 흘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교회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 하나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과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한 하나의 교도부가 되어서 더욱더 우리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열심히 섬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임 목사는 교회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나아가는 교회가 용인제일교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수많은 한국교회가 문턱을 낮춰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은 지나온 50년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목회자를 도우며 선한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온 당회원들과 온 교인들, 우리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쁜 마음입니다. 용인제일교회는 올해 표어를 은혜 50년, 사명 50년으로 정하고 지역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전 50년은 지역을 품었다면 향후 50년은 도시를 품는 교회로 성장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기독교에서 은혜와 회복, 자유를 상징하는 희년을 맞은 용인제일교회. 교회 부흥의 은혜와 예배의 회복, 이웃에게 손 내미는 사역의 확장으로 100년을 향한 새 비전이 지역과 도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 성경을 따르고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는 신앙을 넘어 삶에서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돕고 성숙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게 도울 3권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안내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평촌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는 신간 제자 첫걸음을 통해 제자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독자에게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질문으로 시작한 책은 나 자신이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황 목사는 저서에서 제자의 삶을 실천할 구체적인 12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가져야 할 비전 등을 제시해 성숙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자된 삶을 몸소 드러낸 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인 연세대학교 김영석 명예교수는 책을 통해 예수의 제자로 살아온 지난 103년간의 삶을 간증합니다. 저자 개인의 간증으로 시작한 책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며 마주칠 다양한 신앙의 문제에 대한 답변도 제시합니다. 내가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신앙은 삶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삶 그 자체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삶의 체험이 있으면 어느 편이든지 좋아요. 김 교수는 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비로소 신앙인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지게꾼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건 바로 미디어일 겁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분별력 있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자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알맞은 미디어 사용법을 제시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듯 매 챕터마다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갑니다. 일러스트와 사진, 수치가 포함된 통계 자료를 사용해 미디어 사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도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지점입니다. 저자는 미디어의 올바른 활용을 통해 세상 속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길 조언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세계 선교 전진기지로 활용할 제주 선교센터 건립에 나섭니다. 총회는 최근 제주 조천읍에 위치한 선교센터 부지에서 건축 준비 예배를 드리며 본격적인 센터 건립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에 따르면 선교센터는 총 2,413평 넓이 부지에 총 면적 300평 규모로 세워지며 오는 9월 이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측은 선교센터 건립과 관련해 제주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며 구상했던 선교센터 건립을 통해 교단 선교사 교육과 다음 세대 영성훈련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케냐에서 발생한 사이비 종교 집단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케냐 경찰이 21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케냐 경찰은 현지 시간 21일 케냐 킬리피 카운티 말린디 지역에 위치한 사이비 종교 기쁜 소식 국제교회의 집단 매장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을 파헤친 조사팀은 총 21구의 시신을 발굴했고 이 중 어린아이도 최소 3명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케냐 사이비 종교 기쁜 소식 국제교회의 교주 맥켄지 은텐게 목사는 자신의 교도들에게 예수를 만나기 위해 굶어 죽으라고 가르치며 총 4명의 교도들을 아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재 은텐게는 내달 2일 법정 심리를 앞두고 구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허희선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는 지난 16일 수원 세한교회에서 19회 북한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교대회에서 새벽별교회 김재호 목사는 한국교회는 북한을 품고 복음으로 북한이 변화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날 부총회장이자 대연교회 담임 임서국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던 남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민족도 남북 통일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윤상수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칠러 성향의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 평화와 중립을 위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집회에 모인 참가자들은 전통 민속음악과 함께 불가리아와 러시아 국기를 들고 전 국민 평화를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날 시위에서 평화를 강조하는 깃발과 국기를 들고 불가리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나토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6일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24일 서울공항에서 출발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뒤 5박 7일간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 억제의 강화와 경제 안보 협력 방안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정상회담 전후로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 외교 행사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출심사 우대국에 해당하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일본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 후 한일 양국은 해당 문제에 대한 국장급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 조만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일본이 범정부 회의인 가기에서 결정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의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 스쿨존에선 이틀 만에 운전자 7명이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14일과 20일 서울 시내에서 단속한 내용입니다. 지난 8일 대전 둔산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배승하양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 겁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2027년부터 초중고교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지금보다 20에서 30%가량 줄일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낮아져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수 감소 현상으로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가 국제 테러 음모를 꾸며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에 해당 정보가 있었다고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문서에는 IS 측이 올해 2월 기준 국제 테러 24건 실행 계획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현장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각국 교회와 경제 중심지를 공격하는 등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국, 사우디, 프랑스, 영국, 독일과 네덜란드가 수단에서 자국 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수단에서 9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군부 세력 간 무력 분쟁에서 자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AFP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수단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정부군과 쿠데타군인 신속지원군 RSF 간 갈등이 생겨 최소 4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한국도 군용기를 수단 인근에 대기시켰습니다. 국민 철수를 위해 오만에 대기 중이던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도 수단 해상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에 수출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을 종료하겠다며 맞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흑해 곡물협정은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흑해 세계항구에서 수출을 다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흑해 봉쇄로 막혔던 수출길을 열기 위해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하에 협상이 진행됐고 지난해 7월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G7 관료들이 내달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 디즈니랜드에 있는 모형 불 뿜는 용에서 공연 중 화재가 일어나 근무자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14m용 모형의 머리 부분에서 시작된 불은 몸 전체로 옮겨 붙었으나 소방당국이 진압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부상당한 6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 중이며 공연장 인근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디즈니랜드 측은 불 특수효과 공연을 중단하고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부 관람객은 용이 불에 타는 상황을 공연 내용의 일부로 착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새벽에 제주와 남해안 지역부터 시작돼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까지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며 날씨는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13도, 부산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끼 식사하기가 겁날 정도로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한 패스트푸드 업체는 2만 원에 육박하는 버거 세트를 출시해 소비자들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때를 노려 비용을 올리는 업체들의 경쟁이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만 요식업 전반으로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